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춥죠. 그래서 오늘 이 무료로 사주 분석을 원하시는 사주 주인공 사주 구조는 오늘 날씨 같아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차갑고 햇빛도 없고 그다음에 바람 불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너무 춥고 사람이 어디게 좀 위축이 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제가 보면서 며칠 전에 그 풀었던 사주가 비슷한데 그 날씨가 이 사주 구조에서 일단 가을하고 겨울 기운이 강하면 사람들이 우울해. 왜냐면 가을하고 겨울 기운이 많다는 거는 결국 햇빛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못 쬐면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52세니까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돼 있는데 이게 운에서도 이렇게 받쳐주면 좋은데 운에서도 잠깐 왔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환경은 춥고 어둡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던 나무를 키우던 농사를 짓든 뭘 하든 간에 날씨가 따뜻하고 햇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기본적으로. 이런 사주는 정말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종교를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중에서도 불교라든가 캐톨릭 쪽이 아닌 개신교 쪽으로. 개신교 쪽에 가면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기쁨을 가지고 모든 찬송가라든가 모든 게 기쁨, 즐거움 이런 쪽으로 어떻게 되면 이렇게 쉽게 흥을 돋구죠. 들어가면 그런 자체가.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좀 이렇게 어울려야지 그나마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주의 구조는 너무 춥고 너무 춥다고 당연히 춥다는 건 계속 춥다는 건 뭐 햇빛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주는 쉬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 모든 게 위축이 되고 움직이려고 하면 추우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겨울만 그러면 괜찮은데 내 삶의 전체가 겨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해도 능률이 없어. 내가 일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잘 또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그나마 내가 좀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 통화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지금 종교를 갖지 않으시다면 특히 이제 개신교에 가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우리가 꼭 기원한다 그런 것보다도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 내가 놓이게 보면은 훨씬 더 일단 마음이 밝아져요. 이 마음이 밝아지면 내가 행동도 바뀌어.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건전하고 생각이 뭔가 적극적이고 희망적이어야지 내 발걸음도 가볍고 그다음에 나한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상승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이렇게 어디에 이 집안에 어떤 갇혀갖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거 이렇게 은둔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본인이 열심히 살았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거 이제 아니 한참 지금 재밌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중년 여성인데 그런데 이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거 이거 언제 하는 얘기예요? 보통 7, 80 먹었을 때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인 거라도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물질적인 것도 따라올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시면요, 이게 신해년, 신축월, 신해일, 기해시 이렇게 태어났어요.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이 금 자체도 차갑죠. 그 다음 이 해는 이게 엄청난 물인데 이게 다
큰 물이 얼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흙도 기토도 얼어있고 이 축토는 기본적으로 얼어있어요.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엄동설안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얼어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생명이 지금 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추울 때 자월하고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모든 걸 움츠리게 돼 있죠. 그럼 한겨울에 한여름에 태어나면 5월하고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또 제대로 활동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주가 요 월자리에 자와 축이 있을 때 하고 오와 미가 있는 사주는 뭐든지 할 때 그 모든 일이 마찬가지 모든 일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쳐져 버려. 제때 일에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계절학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고 가을에 태어났을 때 혹은 우리가 봄이나 가을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상당히 기분 좋죠. 몸도 가볍고 활동하기 좋고 왜냐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니까. 근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태어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런 날씨면은 뭐 누군가가 만나서 뭘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야, 이렇게 추운데 좀 추위나 좀 누그러지고 야, 좀 날씨가 따뜻하면 좀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이렇게 누가 전화 와서 그래 얼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우리가 환경을 많이 계절적인 환경이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데 많이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 사진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너무 춥다는 걸 느껴지죠? 이 자체가 추운 거예요, 사주가.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조후 얘기를 많이 하죠. 한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따뜻한 불이 오면 좋다. 보통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딱 추운 겨울에 태어난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다음에 이 금기도 있고 이 금도 어떻게 차갑죠? 물도 차갑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얼어 있는 상태로 본다. 여기 자 한난 조습에서 보시면 이 하나다는 건 얼어 있다는 뜻이에요. 얼어 있다는 거. 8글자가 다 얼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나는 따뜻한 기운 없죠? 자, 이 조하다 말라 있는 것도 말라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뭐 요 금만 지금 말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습해. 그러니까 이 습한 상태에서 얼어 있다는 상태니까 내가 꼼짝없이 얼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기서 뭘 우리가 바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이 조금만 더 우군에서만 받쳐주면은 정말 우리가 뭐 알래스카 같은 데도 잘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이 대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45대운이니까 52살. 그러니까 45대운 이 병호대운이 그나마 이 사주에서는 하이라이트예요. 요 시간이. 근데 45에서 45, 46, 47, 48, 49, 50, 51, 52. 자, 8년이 좀 지났어요. 그럼 다시 이제 55대운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때는 약해지죠, 불이 또. 그 다음에 65세에서 85대운, 이때는 다시 또 금으로 오죠. 이때는 말년이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지금 상태에도 우울한 어떤 그런 신경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추우면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아주 좀 특이해, 대운이. 이게 지금 이제 5대운에서 25대운까지 올 때 목이 오는데, 이 목이라는 건 이 사주에서는 재죠, 재.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가 이렇게 왔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너무 얼어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가 작용을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요때가 하이라이트인데 그것도 45대운에서 하이라이트에서 언제까지 가냐 이게 45에서 지금 54시니까 이제 한 2년 지나면 또 55대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이것만큼 따뜻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정화의 불이 약하자.
물론 이제 이 미월에서 삼복더위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기운 자체가 얼어 있기 때문에 이 기운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요때 반짝하는 거야. 이게 너무 아쉽죠, 삶이. 자,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 신금은 우리가 보석이라고 해요. 이 보석이 이게 큰 개념이 아니죠. 근데 이 큰 물 속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수다 금침이라고 그래요. 금. 이 금이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간이 전체 이 사주를 리드하는 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이 상관이 이제 여자한테는 자식인데 상관이 이렇게 이 자체가 이 상관이 이렇게 강하면은 실질적 상관 극을 관을 극하죠. 그러니까 남편 보기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체에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없죠. 관이 뭐예요? 화잖아. 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사주 원국에서 보면 남편 복은 없다. 남편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이 자식이 이렇게 3명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얼어 있기 때문에 몸에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을 제대로 할 수가. 임신해도 자꾸 유산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두세 번 시도하다가 이제 자식을 이제 포기했다고 하는데 자식을 이제 왜냐면 이게 도저히 성장해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어떤 한 오행이 이렇게 3글자 이상이 되어버리면요 좋은 작용을 안 해.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럼 자식이 이렇게 많다는 건 자식 복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으니까 복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자식 복이 없죠? 남편 복이 없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돈복이 죄인데 죄 미안해 여기는 죄가 없잖아요. 물론 뭐 지장 안에 숨어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도 이 나무니까 나무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태양이 있어야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그런 태양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무 복도 없는 거야. 이 타고난 자체 이 주인공.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본인이 정신적인 걸 가지고 내가 몸을 움직여야만 되는데 이 관이라는 내가 직장이라는 건 이제 관을 우리가 여기는 직장이라고 그러죠. 관. 자, 여자한테는 이 관이 직장도 되고 그 다음에 남편도 되잖아. 남편. 자, 그런데 이런 이 관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가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을 하려면 마음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또 불안해. 이 생활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관사주가 문제라면 이 상관이 강하니까 관이 여기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이 상관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 물이 엄청나게 큰 물이 이렇게 엄청나잖아 이 자체가. 근데 이게 남자가 왔어 이렇게 왔는데 이 남자가 제대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또 상관 이 자체가 강하면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자식을 나타내는데 자기 일하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일하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거기도 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얼어 있다는 거야 이 물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제대로 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이 항상 불안하니까 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 때가 25대원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갑진 요때가 자 이게 진이 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 여기는 그런 대로 봄 기운이죠. 근데 나무는 있는데 목이 있는데 이게 워낙 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한테는 도움이 안 돼 이런 경우는. 그러다 우리가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을 조금 더 이렇게 참고를 하면은 진의 원진이라고 해서 이런 때 결혼하면은요 운이 남자 운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을 때 결혼하면은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자체에 남자가 없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 주인공이 이게 미인이거든요. 이 신금 자체가. 그러면 많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무관이니까 없다고 보지 말고 이 무자가 무관에서 무관사주는 이 관이 없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을 수도 있다는 반대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주가 이 현침살이라고 해서요. 전부 다 뾰족뾰족한 바늘하고 침 이런 게 쉽게 설명드리면 침대에 바늘이 꽂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 여기가 잠을 자요? 어떤 남자가 와서 여기서 잠을 잘 수 있겠냐고. 바늘이 꽂혀 있는 침대에. 그만큼 여기 주인공은 까칠해요. 예리하고 예민하고 까칠하다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이렇게 따뜻한 정 같은 거 혹은 뭐 따뜻한 본인이 어떤 웃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상대편한테 이렇게 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따지는 건 자신 있는데 상대편을 인정할 수 있는 상대편을 이렇게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이 뾰족한 이 현침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어떻게 돼요? 배척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왔을 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이 보석이니까 아주 보통 우리가 미인이라고 표현할 때 여자한테 신금 있는 경우는 거의 다 되게 미인이야. 그런데 미인의 특성이 뭐냐면 좀 까칠하다는 거야. 왜냐면 잘난 체 하잖아. 잘난 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사귀고 싶어 해서 몇 번 이렇게 만나보면 이 여자가 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침살로 인해서 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주 구조에서 관이 없기 때문에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기 어렵다. 이제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현침살이 또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주가 다 음으로만 돼 있어요. 여자가 음인데 사주 자체가 다 음으로만 돼 있으면 이거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정적이고 생활 어떤 이게 활동성이 떨어지고 자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 그런 스타일로 많이 흘러가는 게 이게 음팔통이에요. 근데 여자가 음팔통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균형이 안 맞죠. 남자일 경우에 음팔통이면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남자가 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음양 조화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가 이렇게 춥기만 하면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이렇게 사주가 겨울 기운이 많고 자 가을 기운이 많더라도 그 어느 한 일부분에서는 봄 기운도 좀 있고 작더라도 그 다음에 여름 기운도 있어야지 이게 중화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는 가을하고 겨울 기운만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좀 깨진 사주죠. 그러니까 음팔통이다 보니까 우울하고 신경성 어떤 그 신경질적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리하고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이 보석이라고 항상 이렇게 받들어 주겠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 주인공이 남자를 만나야지 서로 이 어깨를 기대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결혼 생활하게 되면요, 이 재하고 관이 꼭 따라와야 돼요. 재하고 관이라는 이건 재는 뭐냐면 이게 책임이야, 책임. 관은 의무고. 결혼 생활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런 육친, 이런 자체가 없다는 거는 결혼 생활에서는 빵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책임도 안 지고 의무감도 없고 그럼 그게 결혼한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남자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가 조금 나름대로 45대로 좋았다고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를 만나서 내가 동거 생활을 이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근데 그것도 이제 해보니까 어떻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합의되니까 상당히 남자분이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그걸 또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야. 이렇게 따뜻한 남자가 왔을 때 여기서 따뜻한 게 꼭 와야 되거든. 이게 용신이라는 거예요. 요런 신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원래 남자 같이 살아야 맞는 거야. 결혼을 해서 남자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남자의 따뜻한 기운을 이 찬 기운이 좀 받아들여서 이 중화시켜야 되는데 몇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 현침살이 그 까칠함이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이 남자가 여기 제대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65대부터 말년까지는 이 여기는 또 금기운이 들어오죠. 이 또 차가운 기운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때 잠깐 반짝하고 실제로 이제 이 대운 초하고 대운 말에는 이렇게 운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내가 어떤 의지만 가지고 정신적인 것만 가지고 어떤 일과 싸워서 부딪혀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게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잘 살아온 거죠.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대단한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30년 동안 살아오면 대단한 거죠. 여기 살아왔으면. 그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반드시 어떤 종교가 없으면 내가 그러는데 빨리 하는 의지에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캐톨릭이라든가 이 불교 쪽에서는 내가 나를 내 자체를 수양하고 나를 이 대인 관계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이 수양은 도를 닦는다고 그러죠. 그게 정신적인 건 내 스스로 내 뭘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경우는 오래 견디질 못해요. 자, 이 개신교에 가가지고 찬송가도 신나게 부르고 박수 치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람들 어떻게 다 웃는 얼굴로서 대해주죠. 그 자체가 생활할 때면 좋다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게. 그렇게 했을 때 그나마 본인이 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지쳐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이 말은 대부분 힘들고 나는 귀찮아서 이제 모든 게 나 끝이야. 귀찮아. 아이고 살기도 싫어.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어떤 습관 비슷하게 죽겠다는 사람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요. 이게 삶에 너무 지쳐 힘들다는 거죠. 삶의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이제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말을 누가 갑자기 할 때는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스스로가 나를 계속해서 정신적인 무장도 하고, 내가 알아서, 내 어떤 건강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자, 이 사주 봤을 때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옮겨 다니니까 어떻게 돼? 내 일한 것만큼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게 지금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내 스스로가 이거를 견디고 또 그거를 이 스트레스를 내가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막상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으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러면 너무 삶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제 60년대, 50년대 이때는 정말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이제 경험에 의해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이 삶이 생명이 이게 생명을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살 바에는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 또 어떤 종교적인 모임 같은데 종교를 내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신적인 면에서 나를 어떻게 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바뀌면 내가 행동도 바뀌니까 삶의 지금보다 훨씬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씨만큼이나 또 어찌 보면 날씨도 이렇게 춥고 음산한데 이 사주 자체도 너무 추워가지고 또 힘든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 조금 이제 2, 3개월만 지나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삶에서도 아직까지 여기에 좀 여기 이 여름 기후 이렇게 강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느 정도의 희망은 있으니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여튼 정신적으로라든가 모든 면에서 본인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이제 옵니다. 자,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믿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나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그것이 습관이 어떻게 돼? 그런 말 자체가 어떤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힘들지만 힘을 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